안녕하십니까. 휴천 이동장 최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2024년 휴천 이동 민생 탐방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주민 간담회 진행 순서는 먼저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2024년 시정 목표 및 사업 계획 설명, 인사 말씀, 주민 간담회,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휴천 이동 민생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구현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관광영주를 만들기 위해 오직 영주 발전만을 생각하고 시정을 펼치시는 박남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영주시를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성만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영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숙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세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휴천 이동의 발전과 새로운 역전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도움단체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노인의 김석원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박이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휴천 이동 남병희 전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영풍물단 안우희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우영선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영주 번개시장 상인회 류재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휴천 현대 2차 아파트 하철호 입주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체육회 권정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경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마을 분야의 송숙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 손매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자치위원회 정강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참석 내린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청 손창석 기획예산실장님께서 2024년 시정 목표 및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예, 민생 탐방에 앞서서 2024년도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영주시 일반 현황 2024년 시정 운영 방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인구는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10만 199명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우리 시는 인구 1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교부세 배정, 세금 산정 등 우리 시 살림살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주에 거주하시는 분은 적극 전입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영주시 비전은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로 도덕과 인격 함량으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영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2024년 시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처음으로 본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22년도에는 7천억 원대의 예산이 23년에는 9,5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1조 650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년은 19, 12였던 예산이 작년에는 9위, 올해는 3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58건에 대해서 국도비 1,37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댐 관련 사업 추진,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혁신농업 육성, 자연재해 예방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색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염원과 노력으로 본댐 준공 7년 만에 영주댐 최종 준공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동안 시가 준비해온 댐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댐 준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물문화관은 2016년에 개관을 하였으며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3만여 평의 규모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열리에 조성된 자연 친화적 용열폭포와 용주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108개의 나선형 계단으로 구성된 영주댐 전망대회가 완성되었습니다. 또 평은 역사로 이어지는 용두교와 용리교, 평은 역사는 수멸된 평은 역사를 이전 복원하였습니다. 댐 방문자 안내소인 방문자의 집과 앞으로 유람선이 오고 갈 선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영주댐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형과 공간 특성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집중 계획하겠습니다. 곧 개관될 70여 개 코스가 조성된 영주댐 어드벤처, 집와이어, 스카이워크가 설치될 영주댐 레포츠 시설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패러글라이딩 시설이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이륙장은 강동리 도림사 인근에서 착륙장은 강동리 착륙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 데크와 데크 탐방용 등 영주댐 수변 생태 자원화 단지 조감대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풋살장 등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사업과 영주댐 수질 개선과 향후 오염원 제거를 위한
영주댐 B점오형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되었습니다. 시는 영주댐 준공에 맞춰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동안 준비해왔고 준공과 함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이 2023년도에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당초 5만여 평 계획이었으나 시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51만 평이 확대 해제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소백산 진입로 관광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량리까지만 운행하던 KTX가 서울역까지 운행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영주 관광 수요 확대와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역까지는 2시간 11분, 청량리역까지는 1시간 40분, 그리고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대에 도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서 영주간 곡선 전철화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역까지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철도 사업은 시민의 생활의 편의적이기도 하지만 영주시의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관광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계로 도약하는 첨단 미래 산업도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가 2018년도 발표한 국가 3단 후보지 7개 중에 가장 빨리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첨단 베어링 국가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7년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영주시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 인구 소멸 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역대 최고 규모의 SK스페셜 5천억 원 신규 투자 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인은 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대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 농업도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활동,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농업 경영 안전 기반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자부담 15%에서 10%로 낮추고 가축 재해보험료도 자부담 25%에서 15% 줄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수령 한도액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치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공형 계절 근로 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출자기관인 영주시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판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 거점센터 구축, 중구 임대 사업소 설치, 첨단 농기계 도입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는 시민 행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서 2017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6년 만에 또 우리가 종합장사시설 건립 프로젝트를 확정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장사 문화의 변화를 앞당기겠습니다. 2025년까지 적십자병원 병상 90세개 병상을 증축하고 산후조리원도 신설하겠습니다. 시민 여가 공간을 위해서 3층로와 철쭉 동상 등을 조성할 강공원과 인공폭포, 숲속놀이대 등으로 조성될 구학공원입니다. 구학공원에는 스카이워크, 슬라이드 시설인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과 서천교와 한정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천, 원당천, 철탈선을 잇는 영주시가지 보행로길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가흥 신도시의 주차 타워를 조성하고 테마공원, 주차장, 도서관으로 구성된 어린이 테마공원 복합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세권 주차 타워를 120명이 조성되면 가흥 이동하고 주차 일가권 그나마 조금 많은 주차장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내에서 읍 소재지까지는 버스를 운행하고 읍 소재지에서 집까지는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서 CCTV 관제센터를 신축 이전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으로 구성된 영주시 롤링 가족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망동에 하망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또 지상 4층 또 72명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차근차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의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허가 처리기한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인 인허가 민원을 3일 만에 처리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해서 3일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여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주 사랑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며 할인율 10%로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전했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한 결과 우리 시에는 많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영주댐 준공 최종 승인, 영주 첨단 배아리 국가 산업단지 지정 승인,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해제, SK 스페셜 5천억 신규 투자, KTX 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 확정, 또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공모사업 선정권, 또 그 외에도 대회에 50여 개의 수상을 했습니다. 영주시가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 하두로 금석위계라는 사자성어를 신년 하두로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쇠와 돌도 이룬다는 뜻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일이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주시는 금속위기의 정신으로 더욱 용기 있게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비의 품격이 있는 도약하는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해가 바뀌어져서 오늘이라는 위시로에서 각 단체장님들을 별도로 한번 뵀어야 되는데 또 이 자리에 또 뵙게 돼서 또 반갑고 오늘 또 통장님들이 많이 참 나오셨어요. 지금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4개의 동을 순시하고 있는데 가장 역시 규천이동이 많이 참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의원님들도 오늘 또 우리 또 다 나오셔갖고 규천 이동은 또 4분이 되셨어요. 4분에다가 저까지 하면 5명이 되네. 예. 뭐 임명아 도의원도 있고, 예. 예. 뭐 규천 이동은 뭐 다 아다시피 우리 행정의 조항이 있는 우리 동으로서 저로서는 아주 또 믿음직하고 우리 동대문을 유시해서 기관 단체장님들, 공장님들, 주민들이 한결같이 그것들 훔쳐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우리 저기 이 나트라움 155세대가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은 우리 또
지역의 주민들도 또 많은 인원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 규천 이동은 또 여러 가지 또 역세권 우리 또 센터장도 와 계십니다만은 역세권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게 내년 안에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또 달라진 면모를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그리고 또 옛날 SK 주유소 기차역 옆에 SK 주유소 부지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차 타워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부근에 있는 분들 또 기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주차장에는 저희들 시청에 와 보시면은 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민원하시러 오신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쪽도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직원들이 역세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은 지금 시청 부지의 주차장이 또 많이 여유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인 보러 오실 때 우리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 영주로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또 인사 사고가까지 발생되어 있는 특별 재난지구가 지정이 돼서 보고로 인한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복구가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부터는 또 연구 복구 작업을 또 실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은 뭐 잘 아다시피 댐 준공이라든가 국가산단의 조기 승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소백산에 국립공원이 처음에는 많이 지정당하면 좋을 줄 알고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또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국립공원에다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50만 평 전부가 문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지에는 식당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KTX가 서울역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가고 아까 그 화면에 봤을 때 수서까지 50분대에 앞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갈 수가 있는 시기가 앞으로 한 3년 그래서 4년이면은 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1시간 이내에 서울 강남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가 여러 가지 편리한 면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볼리보드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또 국가 산단이 되면은 여러 가지 기업하는 분들이 서울 왕래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준 것은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발판 삼아서 영주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신 분들의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아도 다시 할게요. 박성만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릴까 서서 인사드릴까요? 왜 서서 인사드리라는 소리세요? 지금 오늘이 가장 올 들어서 추운 혹한이잖아요. 근데 이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 것은 아마 연도 순시를 통해서
또 휴천 삼동에도 갔다 왔는데 아마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아마 시민들을 통해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아주 마지막 한 소리도 크게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일선에서 정말 주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뭔지를 갖다가 직접 한번 소통을 해보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즉석 해결해보자. 이런 것이 민선자치 시대의 첫 해의 연두순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민선자치 시대 역대 시장님들하고 다 해봤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연두순시를. 그럼 제 나름대로 그 연두순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채점을 해보겠지, 그죠? 그런데 원래 유난히 박남수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 사이요. 뭔가 하면 지역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청룡해고 갑진년인데 흔히들 청룡은 행운이 있고 번영과 성장을 뜻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아까 손창석 실장이 이음이 순서까지 뭐 50분 가고 한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 영주 시민들은 박남석 기관장 선장을 앞세우고 청룡열차라도 탔으면 싶어요. 아주 계속 질주하는 영주의 모습. 10만 시민을 청룡열차에 싣고 여러분들이 각 객차에 가장들을 맡아서 우리 영주가 새롭게 변화하고 변형하는 그런 물결을 한번 탔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정치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들이 선택하고 나서 4월 10일 총선이 되고 나면 딱 한 달이 모자라는 2년의 임기를 가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3년인데, 흔히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중에서 마지막 1년은 내임덕이라 그래서 대통령이 힘을 부는 게 아니고 미래 권력에 힘이 쏠리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전에 2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2년 동안 참 0.7%의 신승으로 우리 영주 지역에서는 아주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지를 해서 당선됐는데, 그 성공의 열매를 새로운 지역 일부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영주의 좌표도 제발 설정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내가 영주의 가복이다, 저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천 이동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 다 흐릿한 조명을 내고 미친 듯이 혼연일체 하나된 모습으로 한번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든 이상은 시장님이나 저희들에게 기탄 없이 주저없이 모든 대화들을 꺼내서 담론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하숙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이 서서 인사하는데 저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 도의원님 말씀이고, 이번에 우리 영주시 박남석 시장님이 올해 예산을 1조 650억 정했습니다. 작년에보다 1150억을 증가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죠? 네. 그러나 그 국비를 따오는 사람은 우리 영주 시장님과 공무원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박형수 국회의원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주 휴천 이동이 왜 최고동이냐?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휴천 이동에 사시고요. 임명아 도의원님 살고 있고 우리 여성의원 3명. 예, 최고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통, 한 통이 늘어나서 30통 19개 읍면동에서 제일 큰 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9,657명이지만 강일동이 많이 넘어서 저희도 또 노력해서 10,000명을 넘겨야 되지 않나. 오늘 보이신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 영주시에서 최고동이 휴천 이동이라고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요즘에 시내 나가면 어른들이 아니면 젊은이들이 서울역 가니까 진짜 좋더라. 병원 가기도 좋고 가족들 만나기 좋고 아이들 만나기 좋고 내려오기도 좋고 올라가기도 좋더라. 그런 것들을 이음 물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아까 예상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영주 시민과 그 다음에 시장님과 공무원 거기에다가 능력 있는 박형수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셨다는 걸 아마 시민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유천 이동 주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이렇게 우리 유천 이동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 싶어서 찾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또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때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시장님이나 우리 도인한테 얘기를 해서 더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또 우리 휴천 이동이 영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미미하나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김세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세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부장님 오늘 주신 말씀, 휴천 이동의 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 우리 김학규 부의장님하고 또 오늘부 김의장님하고 우리 의원하고 같이 휴천 이동의 현안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휴천 이동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비례가 휴천 이동에 2명이 있다 보니까 실은 김세현 의원이 휴천 이동 민생탐방 할 때 배치를 그래 해주셨어요. 저는 문서면으로 배치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휴천 이동에 32년 동안 살고 있고요. 사업체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아서 휴천 이동 주민분들한테 새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휴천 이동이 정말 가장 큰 동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천 이동에 우리 시장님부터 도의원, 시의원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휴천 이동이 정말 더 다른 동도 다 10분의 없는 동이 다 발전해야 되겠습니다만 휴천 이동 특히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문서면으로 배치는 받았지만 휴천 이동의 주민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의원으로 들어간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정말 일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 박형수 의원님 좀 지지해 주시고요. 일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 건의를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사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 예산면은 뭐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는 첫 번째가 우리 영주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경제 활성화 시장이 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이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도에 이제 경상북도에서 12 예산면으로서 10위가 됐다가 23년도에 9위, 이제 올해 24년도에 이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면이 더 많이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이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역할은 우리 선출직도 모두가 힘을 썼고 특히 우리 공직자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중앙에다가 도에다가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저희들 영주는 12% 늘어났습니다. 전국에 12% 늘어난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우리 중앙의 예산이 오히려 가미되고 우리 대구시 예산이 4%가 가미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3% 내지 4%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영주는 12%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8위를 차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민 모두의 힘을 합쳐주신 결과다. 앞으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작이 됐는 겁니다. 그게 마감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승인이 됐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잘 마감을 시키느냐, 앞으로 몇 년 동안 거기에 영주의 제도약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과 우리 공직자, 우리 선출직 모두가 힘을 합쳐야 그렇게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주라는 데가 도농복합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촌 쪽으로는 이제 제가 이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만은 크게 세 가지가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 이제 둘째가 이 농기계를 사시면서 거기에 부채를 많이 안고 사세요. 비싼 거는 억대까지 줘야 되고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 같으면 재보험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가입을 못한 분이 계셔요.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첫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험료가 100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에서 도에서 우리 시에서 85를 지원을 해줘요. 15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담이 돼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5%를 별도로 더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나는 100 중에서 10%만 내면은 재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도 다가 아니고 또 우리 농협에서 또 몇 프로를 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한 5, 6% 정도를만 가입하면은 보험 가입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좀 많이 알려서 보험 가입을 하도록 좀 해주시고, 농기계 문제는 이제 임대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해서 그걸 빌려서 쓰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의장 때 우리 안정면에 농기구 임대소가 있지만은 거리가 멀어서 잘 못해요. 저 병원이라든가 이산 문수 이쪽으로는. 그래서 남부지소를 그때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수에 농기구 임대 남부지소가 있고 북쪽에는 단산면에다가 둬놨어요. 그래서 이제 농기구 임대 사업을 쭉 하다가 지금 안정의 중앙 그 센터에는 이 농기계를 더 사고 싶어도 지금 협소해서 더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안정 그 역사, 옛날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한 100억을 투입을 해서 아마 원래 중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넓은 부지에다가 넓은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를 저희들이 많이 살 테니까 굳이 사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임대를 해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오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탈을 많이 합니다. 이 한국에 뭐 왔다가 인주 왔다가 그냥 그 다음날 다른 데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못 하셨는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제가 필리핀의 로살레스시에 가서 시장 보고
당신이 책임지고 이탈 안 할 사람을 보내라. 그래야 당신이 있는 도시에 근로자를 우리가 쓰겠다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탈자가 없이 149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오고 일을 하고 떠난 다음에 저희들 우리 그 농장주한테 여론조사를 냈더니만은 다시 그분을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 40명은 안 쓰겠다 그래요. 그게 거기서 조금 좀 부실한 면이 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시장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선별하고 체력 훈련까지 시켜도 그렇게 와도 우리가 흡족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최종 면접을 보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만은 그 시장이 그럼 그렇게 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이 3명을 가서 마지막 면접을 봤습니다. 한 300명 정도 면접을 봐서 그 한 7, 80명을 떨어뜨리고 한 200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했더니만은 하루에 8만 원이 채 안 채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나 우리 근로자를 쓰려고 하면은 13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 같으면은 우리 농민들이 부담 없이 그분들을 이제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3가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이제 됐다라고 보고 이제 국가 산단이 이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게 그 빨리 3년 안에 틀을 닦아서 27년도 후반기부터는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다 짓게 되면은 잠정적으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분들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3,000, 4,000명이 그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안동시가 우리 영주를 부러워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공장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우리 영주가 자랑하는 4대 기업 뭡니까? SK부터 해서 따지면은 다음에 노블리스, 그 다음 그 뒤에 KTNG가 있죠. 그 다음에 일진 미아랭이 있죠. 이 4개 공장에 현재 근로자 수가 3,000에서 4,000명 됩니다. 그한 4개 공장이 한 개 더 들어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택지에 가니까 그 공장에 잠바 입고 저녁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도움을 많이 이제 주시는 것 같은데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좀 활성화가 좀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시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인구까지 하면은 만여 명을 지금 잡고 있어요. 한 8,000에서 만여 명. 그 정도 기대 효과를 가지는데 그래 되면은 인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아주 많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영주 하나는 댐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댐이 이제 준공이 돼서 이미 작년에 우리 도 공모 사업에 120억짜리, 180억짜리를 다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은 패러글라이딩, 짚라인, 그다음에 수변에 대한 수변을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은 계획을 했고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시 행정에다 칼을 하나 더 증설합니다. 댐에 관계되는 가입니다. 그 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댐에 되는 관광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한 가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댐에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영주에 제가 봤을 때는 100년 먹거리가 저는 볼 때 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이미 아마 북쪽에 됐지 않습니까? 북쪽에 저 부석사부터 시작해서 소수서원, 그 다음에 선비세상에서 동적인 이 문화가 아닌 정적인 우리 관광이 되어 있고 우리가 동적인 문화는 남부지역에
댐, 무선마 뭐 이쪽으로 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2박 3일 내지 3박 4일 동안은 영주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근로자도 많이 늘고 하면은 우리 지역이 아주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편의 시설을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요새 영주는 어디 갈 데가 없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뭐 그 며느리나 아들 자제분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깝게는 서천을 좀 활용해서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 나와서 뭐 보트를 탄다든가 이런 시설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원이 또 있습니다. 구성공원은 도에서 하는 문화재가 많아서 지금 당장에 운영하기가 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구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학공원에는 우리가 전망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전망대는 거기서 한 10m를 위로 10에서 15m를 정상에서 올리면은 우리 영주시가 거의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유모차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무장애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시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문화체험 그 시설 소위 까치골이죠. 까치골에는 가음공원이라 그랬는데 그 가음공원에는 철쭉을 다 심어서 철쭉 동산을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철쭉 동산도 만들고 그 위에 정상에도 전망대를 또 만들고 거기에 올라가는 것도 무장애로 유모차,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 약 한 16억 들어가는데 이미 이거는 아마 도에서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아쉽게 우리 시민들이 이제 가볼 거리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편의시설 위해서 인허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주는 인허가가 잘 안 돼서 뭐 예천으로 가고 봉화로 가고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인허가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켜라. 그래서 얼마만큼 단축됐느냐? 우리가 보통 인허가에 보면은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 처리 기한이 10일짜리는 요즘 3일 만에 해줍니다. 그 3일 만에 해주는 프로테지가 얼마냐?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줍니다, 요즘은. 그리고 공무원이 가서 보고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동네라든가 주민들 주변에서 뭐 반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인허가를 절대 내주지 말아라 했고 별로 지장이 없는데 악성민이라고 보통 그렇게 칭합니다. 악성민은 공무원이 봐서 인허가 해줄 것 같으면 가감히 해주라 그럽니다.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저를 찾아오거나 항의하면은 제가 다 막아주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허가가 되지 무조건 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제도를 많이 지금 개선을 지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천 이동에는 뭐 주차장 문제가 아마 뭐 좀 이따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주변에는 이제 주차장 시설 하고 있다. 좀 이따 뭐 질의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좋은 안건을 내주셔야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안건 많이 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예. 먼저 뭐 저희 동월 방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제를 신윤주 분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뭐 작년부터 회장을 맡았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안을 한번 하자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윤주 분계시장에 그걸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으로는 원당동의 5일장을 신윤주 분계시장 가져오는 것입니다. 방법은 신윤주 분계시장 주변에 보면은 꽈배기로부터 신역까지, 신협에서 대하역까지, 대하역에서 꽈배기까지 3면이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 주차면을 5일장에 맞춰서 시에 위탁을 준 거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그걸 만약에 합법적으로 해주신다면은 저희 신윤주 분계시장에서 상인들이 서면을 하고, 그리고 원당로 5일장에 상인들하고 협약을 해서 시에서 그걸 해주신다면은, 만약에 원당로 5일장이 신영주 분계시장을 보면은 아마 신영주는 굉장히 발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유동규가 많이 생깁니다. 영주 시민들도 많이 오지만은 외지에서도 사실 분계시장을 보러 신영주 분계시장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서 물어봅니다. 어디냐고. 원래 시장이 분계시장이 여기 영주에서 우리 집 앞에 신영주 분계시장에 출발되었는데, 그 시장을 많이 가져온다면은 일단은 유동인구가 생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차량 100대 대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은 역사를 찍고 나면 주차장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대화회장 뒤쪽에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 해결도 가능합니다. 기차역이 우리 시장과 2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차 여행을 오신 분들, 아까 KTX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가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관광객도 오는 게 저희들 버거리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원당로 5일장에 오게 되면 일단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그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그 막걸리 축제를 통해 가지고 도심 내에서 소규모 축제를 했을 때 가능성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5일장에 맞춰서 또 우리 막걸리 축제 그 현장에서 어떤 버스킹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된다면은 오는 관광객들이 또 볼거리가 생깁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 생기고, 그리고 인구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아마 시장 안에는 그 빈 점포에 먹을거리가 생길 겁니다. 오지 말아야 해도 서러웁니다. 막걸리 축제 때 이틀 동안 저 상인들이 전부 완판을 했습니다. 완판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매주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실 여건이 안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바람이 너무 차가 추워서 요 관광객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와도 10분만 있다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5일장을 여기 신주 분계시장 주변으로 제가 말한 대로 그것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우리 시장이 앞으로 영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니까 우등적이라는데 방법을 찾아야 돼.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가에 보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기차로 여행을 오거나 아니면 버스로 왔을 때는 전통시장 방문했을 때는 또 방문객들에게 그 1인당 10,000원씩 이런 식으로 책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저도 선진계라고 제천에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고 찾아오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주 분계시장은 분명히 뭐 진짜 예산에 예산 충남 예산시장, 정선 5일장, 성남 모란시장 못지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아마 상인들하고 얘기를 다 해보니까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그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올리는데,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보통 10%를 나는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시장 내에 보면은 장사가 잘 되는 집을 시하려보니까 10집이 안 되더라고요. 10집이 안 되는데,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건물주라면 같이 내야 되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낼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총무님하고 저하고 머리 싸매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 땄어요. 따도 우리가 그 자부담 10%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따도 이번에 자부담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을 갖다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낮추거나 아니면 시에서 더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까지도 도와주신다면은 시장도 사실 뭐 우리 시장이 같이 돌아가고 어느 시에 가나 그 시장이 잘 돌아가는 시가 사실 명문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유 번개시장을 조금만 제가 생각하고 본 각도대로 조금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수는 방향으로 풀어나간다면은 영주시도 굉장히 활력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제 5일장 이제 이장 문제는 뭐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장 옮기는 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역대 시장님도 한번 시도를 몇 차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옮기기 쉽지는 않지만은 말씀대로 이제 우리 역세권하고 같이 연결만 된다고 하면은 특히 또 KTX가 수도권하고 이제 1시간 내로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아마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거는 또 여러 차례 검토를 잘 해서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영주 번개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 시설에 대한 이제 주차비 문제가 8시부터 무료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8시에 하니까 보통 이제 퇴근해서 집에 차 세워놓고 또는 차를 갖고 이제 모임에 이제 옵니다. 이제 모임에 오면은 6시 반, 7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면은 8시부터 주차 요금을 받으니까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계속 골목길에 주차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골목길은 복잡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시에서 이거를 위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임의대도 못하고 그 위탁했는 분하고 회의를 종합적으로 하라고 했더니만은 7시부터 무료로 하는 걸로. 그러면은 30분간 무료니까 6시 반에 주차를 하면은 6시 반에 주차를 하시면은 계속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얼마 전에 바꿨죠. 그러면 아마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가 좀 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개선에 대한 뭐 시설비에 대한 자부담 10%는 아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애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그 10%를 좀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저희들은 역세권 유일 사업 610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잘 이렇게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잘 돼도 또 금방 얘기했던 또 신규 법인시장하고 이렇게 매치만 잘 되면은 관광객들이 기차 타고 오셔서 승용차 뭐든가 다른 교통시설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곧장 이쪽 지역을 영주 지역을 이렇게 시내 지역을 한번 다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그렇게 하게끔 또 역세권 사업을 하니까 아마 끝날 무렵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의 요구가 많으십니다. 저는 휴천 2동 유장님 18동 통장 유명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현대아파트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제가 주차랑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파트 주변이 그렇게 공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02동 뒤에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건물을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동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일인데 주민들이 이런
저들한테 이런 건의를 많이 하세요. 주차장을 만들 거면 기왕 만들 거면 저 현대아파트나 이 동네 주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게끔 한 2층으로 이렇게 주차 타워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 땅이 없으니까 정말 그냥 한 밑에 바닥에 한 대씩만 되면 몇 대 못 되니까 2층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차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세요. 제발 좀 시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제 굳이 좀 찾아보라고 했더니만은 이제 백이동고 목욕탕 앞이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일단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주차 타워는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 이게 나와야만 이 주차 타워가 형성이 되지 이 타워를 하는데 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못합니다. 거기는 2층 정도도 안 됩니다. 예, 또 이제 그래 됩니다. 그게 면적이 너무 좀 적어서 거기 하고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 주변에 할 때가 이제 그 다음에 할 때가 교수촌 하고 그 다음에는 저 111동 뒤쪽이라 이제 거기만 이제 부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지가 없어요. 예, 공지가 없어서 이제 그 공지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교수촌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전부 팔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그 안 놓으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이제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111동 뒤쪽에 지금 중앙고등학교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되는 허가 조건으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111동 뒤쪽에 지금 있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 한 100대가 채 안 되게끔 주차 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허가 조건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지금 뭐 법적인 분쟁이 있어서 시작을 안 하는데 아마 그게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준공되면은 이 주차 시설도 같이 준공을 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 바로 또 인근에 붙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제가 또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조시문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팔겠다라는 의사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되면은 한 뭐 80대 이상 해서 합치면은 한 300대 정도, 뭐 한 200대 정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들고 그 다음에 할 곳은 이제 이 건너 쪽으로 해서 단독 지금 주차장 이제 해놨는데 그 단독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12동 뒤에 그렇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혹시?